지금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낙찰가 역시 시세보다 싸게 받는 게 사실상 거의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파트를 하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딱 쉬운 경매 딱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새 경매, 공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작은 투자금으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가장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새 경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 소액의 자본금을 가지고 대출까지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익을 내려면 현재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의 경쟁률이 생각보다 너무 치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느 곳으로 가야 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투자자들에게 가장 커다란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남들이 다 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모두 하는 경매를 넘어서 조금의 시선을 돌려 경쟁이 없는 공매 시장에 대해서 공략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낙찰을 받아가고 우리가 진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의 경쟁률, 그리고 낙찰 대비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는지 간단히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화면은요, 충남 천안에 있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인 10월 1일 날짜에 낙찰이 된 따끈따끈한 낙찰 물건입니다. 현재 경쟁률을 살펴보니까요, 무려 31명이 입찰을 하셨고 1등이 낙찰받아간 낙찰가가 3억 796만 원의 낙찰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감정가는요, 3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시세보다 싸게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감정가는 절대 시세가 아니다 라는 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가 어느 정도 갈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해당 아파트는 20층에 있는 아파트로서 로얄층에 속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평형대는 84.99제곱미터로 국민평형 아파트 30평대 아파트고요. 현재 보존 등기일은 2009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약 15년 정도 된 준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네이버 부동산의 해당 평형대의 실거래 가들을 살펴보니까요, 25년 9월, 8월, 7월 그리고 5월, 4월, 3월 이렇게 꾸준히 거래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 아파트를 보실 때는 거래량을 꼭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조건에는 잘 맞는 것 같아요. 9월 달에 24층에 있는 아파트가 3억 700만 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고요. 25년 8월 달에는 2억 9,500에 13층, 2억 8천만 원에 21층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지난 과거의 거래들도 살펴봤을 때 3억이 넘어간 경우는 단 한 건도 보이지가 않는데요, 최근 9월 달에 돼서 겨우 3억 700만 원의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현재 낙찰받아 가신 가격을 살펴보니 낙찰가가 무려 3억 796만 원에 낙찰받아 간 거예요. 최근에 실거래된 3억 700만 원보다 무려 96만 원이나 더 높게 가져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 물건을 단기 매도라는 관점에서 봤다라고 한다면 이 물건은 시세 차익보다도 오히려 손해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할 때는 부수 비용들로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이 물건을 확실하게 저렴하게 낙찰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지방에 있는 충청권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낙찰가 역시 시세보다 싸게 받는 게 사실상 거의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해결 방법은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빌라도 볼 수 있지만 아파트를 하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매 시장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요, 이 물건이 공매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신탁 공매로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이 나오고 경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탁 공매는 수익은 수익대로 생기고 경쟁은 덜 치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인지 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매는 잘 알고 있지만 공매, 더 나아가서 신탁 공매까지는 접근하기를 어려워하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나가면서 들어는 봤을 수 있지만 실제 신탁 공매를 낙찰받고 수익까지 내본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공매라는 파트까지 넘어가는 숫자조차도 소수일 수밖에 없고 경쟁은 줄어드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우리가 경매를 도전하기 위해서 많은 유튜브, 책, 그리고 자료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독학으로 도전이란 걸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 같은 경우에는 정보 자체가 많지 않고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보니 섣불리 입찰했을 때 혹시 모르게 생기는 리스크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조언해주는 분들이 많지 않은 상황인 거죠. 신탁 공매로 넘어가면 일반적인 권리 분석 방법이 아니라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권리 분석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집단 심리입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입찰을 하다 보니 이 정도 입찰하는 거라면 안전한 물건이겠지 라는 인식 때문에도 더 많이 입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 공매 또는 압류재산 공매와 같은 특수한 분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한 이상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 혼자 낙찰을 받게 되는 단독 낙찰 경우도 정말 많이 생겨나는데요. 낙찰을 받아본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단독 낙찰을 받게 되면 내가 물건을 잘못 파악한 건 아닐까? 또는 시세를 잘못 조사한 거 아닐까? 나 혼자 들어왔다면 내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하자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막연한 불안함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탁 공매 시장은요, 정말 단독 낙찰로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공매 올인원반 수업을 통해서 신탁 공매를 낙찰받으신 거의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단독 낙찰로 받아가는 경우가 90% 이상이었고요. 경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2명에서 3명 정도 입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든 부분들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 저희 회원님들은 안전하고 확실하게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자, 이처럼 3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서 공매로 넘어오기를 어려워하시고 불안해하시고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일들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얼마나 저렴하게 얼마나 경쟁 없이 가져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아파트는요, 임장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물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해당 물건은 신탁 공매라는 분야로 진행이 됐던 물건인데요. 최초 감정가는 10억 4천만 원에 시작했는데요. 8억 6,6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낙찰받은 8억 6,600이 얼마나 저렴하게 낙찰받았는지도 확인해 볼 텐데요. 해당 아파트의 실제 실거래 내역들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25년 6월 달에 10억 2,500만 원의 실거래가 있었고요. 5월 달에는 10억 4,300, 3층은 10억 3천, 거의 10억 초반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요. 다른 일반 매물들도 현재 얼마나 나와 있는지 체크해 보면요, 최저가가 10억 1천만 원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은 세안고 매매다 보니까 저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실입주가 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약 10억 5천이 최저가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낙찰받은 8억 6,600은 10억 5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1억 9천만 원 가까이 저렴하게 산 물건입니다. 이 아파트가 만약에 경매로 진행됐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낙찰가를 보였을까요? 적어도 9억 5천 이상의 낙찰가를 보였을 겁니다. 이 물건은 신탁 공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수익화를 낼 수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신탁 공매
공매를 활용하면요, 적어도 5천에서 6천, 많게는 1억 가까이도 저렴하게 받아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저희 회원님들도 낙찰을 받고 매도까지 이루어서 최소 5천에서 6천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은 다 가져가고 계십니다. 어떠신가요? 신탁 공매 시장 매력이 있지 않으신가요? 함께 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그 사연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탁 공매라는 무기 하나만으로 남들과는 다른 차별성 있는 투자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장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간혹 압류재산 공매라든지 여러 공매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다 보니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작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는 낙찰을 받고 수익 내는 분들이 거의 없기도 합니다. 경매를 하든 공매를 하든 모든 투자에서의 기본은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메리트를 살려야만 하는데요. 경매도 물론 저렴하게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경매라는 분야를 어느 정도 해봤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매 시장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혼자 하기 어렵고 두렵고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저 딱쌤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경쟁이 없는 공매 시장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저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경매로 했을 때의 아파트 수익률과 공매로 했을 때의 아파트 수익률을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경매, 어떠한 공매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낼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될 시기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분들이 움직이시고 임장도 가시고 조사도 하셔서 많은 수익을 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